안녕하십니까. 압구정역에서 코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코코천사 조배정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코를 성형수술하는 데 있어서 비중격 연고를 이용한 코 성형수술의 내재된 위험성, 감춰진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격 연고는 어느 부위냐면 이렇게 코 가운데에 놓여있는 중격이죠. 벽체, 그러니까 격이라고 합니다. 경막, 이렇게 벽체, 점막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콧기둥을 잡으면서 비중격이 여기인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콧근 연고를 이루고 있는 한 몸체. 또 하나 반대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콧근 연골이라고 익상연골입니다. 이 익상연골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비중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속에는 비중격이 있지 않고 좀 젖혀서 약간 한 5mm 정도 후방 그 뒤쪽에 속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이걸 젖혔을 때 비중격연골 보이죠? 이 콧근 연골을 젖히고 없앴을 때 쉽게 말해서 이 비중격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격연골을 사용해서 코 성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중격연골 수술을 한다 그랬을 때 간단한 귀 연골을 사용하지 않고 왜 비중격연골을 사용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은 수술 방법상 또 재료를 사용하는 위치가 전혀 달라요. 이유는 귀연골은 피부 밑에 놓여도 이렇게 잘 유지되고 오히려 또 성장도 하고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모양대로, 별 모양이면 별 모양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비중격연골을 피부 밑에 갖다 놓으면은 비중격연골이 싹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코 끝에 있더라도 코 속에, 같은 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빼서 놔두면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비중격연골을 뗄 때 비중격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막을 같이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연골막이 유지가 있어야만이 연골은 이동을 하더라도 사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가슴 연골도 사실은 떼서 위치로 옮기면은 흡수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좀 이건 다른 점은 가슴 연골은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고요. 비중격 연골은 너무 흐물거립니다. 그래서 연골막 없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실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연골막이 있는 곳에 가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초창기 제가 이제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할 때 우리 서양적인 곳에서는, 서양 학문은 다 이렇게 코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세우는 유치를 보통 사용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양 사람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녹아서 흡수돼서 없어져서 결국은 코끝이 내려와서 매부리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 4, 5년 지나니까 이렇게 비중격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걸 많이 알게 되고, 비중격연골을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아직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중격연골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사이에 넣으면은 잘 선 걸로 돼 있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코를 낮추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동양 사람은 코를 올리는 수술인데, 이렇게 떨어뜨려서는 코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내에는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즉 이 아랫부위가 비중격이 다 녹거든요. 즉 비중격연골의 단점은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 코가 원상복귀 된다, 심지어 녹아서 없어진다, 그런 점.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코가 커서 낮추거나 코를 슬림하게 하려고 할 때는 좋은 패턴으로서는 잘 역할합니다. 하지만 높이려고 할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골이 다들 저렇게 크냐, 이런 연골이 크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적은만한, 코가 적고 콧기둥이 들어가 있거나 코가 들리는 사람은 비중격이 아주 약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약하고 적은 경우 1cm를 남기고 또 1cm를 볼을 남기고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겹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면 연골이 코를 더 많이 빼야 하는데 많이 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단점이 연골이 너무 적고 약하면은 수술을 제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연골을
선생님들이 너무 연고를 나중에 만져보고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넣어서 만져보는 거거든요. 너무 연골이 적다고 보니까 이렇게 남기는 양을 조금만 해서 많은 연골을 채취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이 남는 양이 너무 없으니까 약한 데다가 더더욱이나 약한 데다가 이거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비중연골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절골은 이제 의사가 수술할 때 절골이라고 하고요. 골절은 이제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때 생상을 골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제 부러짐을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골절 현상이 잘 생겨서 코가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다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감춰진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중연골도 좋은 재료입니다. 제가 이제 만져봐서 단단하면은 가능하면 비중연골 쓰라고 사용을 하자고 권하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엉뚱하게 또 다른 연골에 관심을 갖거나 가슴 연골을 쓰신다 그래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비중연골이 좋은 재료입니다. 단단해야 하고 저처럼 코가 좀 높아야 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추천하고요. 조그만하고 콧기둥이 들어가거나 왜소한 사람, 만져서 흥얼거리는 분은 가능하면 또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제가 경험상 느끼는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코 천사 조유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웃지도 않고 이렇게 했네요.